자, 안녕하십니까. 두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토요일 오후 2시 30분쯤을 지나고 있는데, 주말에도 이렇게 출근해서 두산로보틱스 매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고요. 우리가 두산로보틱스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샀는데 하락에 이렇게 지금 살짝 꺾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바닥을 향해 가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산로보틱스 어디까지 목표가 끌고 갈 수 있을지, 이런 구간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구간인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무엇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옆에다가 띄워놓은 건 뭐냐면, 요즘 저를 사칭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투자금 1억 만들기 공부방을 운영 중인데 소액이라도 상관없이 뭐 500이 됐든 1000이 됐든 상관없이 계좌를 계속적으로 수익으로 우상향 시켜 나가실 분들만 4674-9671번으로 공부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 두산로보틱스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반도체 슈퍼사이클 다음에는 로봇의 시대가 돌아오기 때문이죠. 로봇이랑 AI의 시대가 돌아오는데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통해서 AI 구현하고, 그 다음에 이 AI를 누구 머리통에 심어요? 바로 두산 로봇의 머리통에다가 심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하나의 사이클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두산로보틱스가 기술적 분석상 이렇게 쌍바닥을 찍었죠. 쌍바닥을 찍으면서 돌아나가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가 나 있는 요런 지점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앞전에 요런 상승 흐름을 타면서 5파동이 나온 다음에 조정을 주면서 어떤 식으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되돌리는 자리에서 유의미한 지지가 나왔고, 두 번이나 이렇게 나오면서 쌍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N형 파동으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근에 한미반도체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핫했었죠. 한미반도체 정말 미친 듯한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인데, 이 한미반도체를 왜 언급드리냐면, 한미반도체가 지금 신용 가능인 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시죠. 원래는 아시다시피 이 한미반도체는 증거금 100짜리 종목이었습니다. 증 100짜리 종목이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된 시기와 맞물려서 신용 가능으로 바뀌었다. 이건 매우 심상치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증거금 100짜리 종목 같은 경우는 내가 1억이 있으면 얼마 살 수 있어요? 1억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신용가능, 거기다 증거금률이 40%짜리인 종목이다 라고 하면 1억이 있으면은 2억 5천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날, 만약에 좀 크게 하는 개인이 있어서 뭐 주식을 10억으로 하고 20억으로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래는 얼마밖에 못 샀어요? 10억밖에 못 샀는데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이 쏟아져 들어오네? 거기다 신용까지 가능하네 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25억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억으로 하던 사람은 50억을 살 수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개인들의 매수세를 동반해서 이런 큰 상승이 있을 수 있도록 신용 가능으로 풀어준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용 가능으로 바뀐 게 매우 심상치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건 물론 이제 키움증권의 애널리스트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한미반도체를 말씀드리냐면은, 두산로보틱스도 신용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거 검정색으로 바뀌어서 신용 못 쓰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당연히 신용이 잠기면 신용을 못 쓰겠죠.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용으로 사면. 그래서 이런 하락 흐름이 연출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지금은 또 신용 잔고가 풀렸습니다. 어쨌든 이 두산로보틱스가 신용 가능으로 바뀌는 타이밍과 이렇게 추세가 좋아지는 타이밍이 맞물리면서 최근에 계속 인기 종목 순위에도 올라가 있는데요. 이렇게 쌍바닥을 다지면서 수상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신용 가능으로까지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뭐다 심상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세력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1000억으로 작업하고 있었는데, 원래 증거금액이면 얼마나 살 수 있죠? 1000억 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2500억을 살 수 있다. 2.5배를 끌고 올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 지금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 돌았죠. 그냥 사이클이 아니라 슈퍼사이클이 돌았기 때문에 이 다음으로 로봇으로 이런 어떤 섹터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걸 제가 요 캔들까지만 보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부터 영상을 계속 찍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좀 상승 흐름이 있었고, 기사 내용을 보시면 기사가 지금 로봇이랑 AI 관련해서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헤드라인만 보겠습니다. AI 로봇 모빌리티 전문가 모십니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미래 먹거리 선점 경쟁에 앞서 나가겠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3월 11일날 월요일날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월요일날 이재용도 주목하는 AI 집사 로봇 볼리, 그리고 그 다음번 기사도 월요일날 삼성은 로봇에 집중하고 현대차는 반도체에 집중한다. 그리고 화요일날은 LG전자가 베어로보틱스에 800억을 전략적 투자했대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화요일날 로봇에 힘주는 삼성이랑 LG,
또 요거는 AI와 관련된 기사인데 수요일날 나온 기사입니다. 10억 달러 규모 AI 투자 펀드 만들고, 그리고 요건 수요일날 나온 기사인데 가온그룹이 AI 서비스 로봇을 일상곳곳 누빈다. 그리고 요거는 화요일날 나온 두산로보틱스의 직접적인 호재 내용인데 감속기를 국산화를 추진하겠다라는 호재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목요일날 나온 기사인데 정말 미친 짓이라고 하면서 AI 로봇 피규어 01 전세계 충격. 이게 제가 영상을 봤는데 이 로봇한테 명령을 내리면 이 로봇이 그거 앞에 있는 그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굳이 뭐라고 지칭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생각을 해서 아 그게 지금 뭐 초콜릿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 앞에 있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걸 인식을 해서 자기가 생각한 정답을 도출해서 그걸 행동으로 옮긴대요. 예, 굉장히 놀라운 내용의 영상이 공개가 됐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마찬가지로 로봇 전쟁 점입 가경 10대 그룹의 미래가 걸렸다. 그리고 요거는 AI와 관련해서 중국서 삼성이 대규모 AI 가전 신제품 컨퍼런스 한다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목요일날 나와 있는 기사고요. 그리고 이것도 목요일날 나와 있는 기사인데 두산로보틱스가 협동로봇 수술보조 솔루션 실제 수술 첫 활용이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술보조라고 하면 의료 테마까지 좀 탈 수 있겠죠. 지금 의사 파업 관련해서 좀 얘기가 많은데 의대 정원을 뭐 확충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많은데 요런 쪽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테마를 탈 수가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죠. 엔젤 로보틱스가 언제 상장하나요? 26일날 상장하고 웨어러블 쪽 기기인데 사실 웨어러블이라고 하면 약간 휴머노이드 쪽이랑 가깝긴 한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뭡니까? 협동 로봇의 대장이죠. 협동 로봇의 대장주인데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두산 로보틱스를 쫄면서 매도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돌았을 때 정말 몇몇 반도체 종목 제외하고는 다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대장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잡고 있으면서 이런 구간에서 매도로 대응하시면 절대 안 되겠다 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 눌리면 단 한 주라도 더 사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양봉해서 잘 팔았어요.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출발하기 전에 사서 이렇게 양봉 떴을 때가 8%였는데 8%대 팔고 여기서 눌릴 때 음봉에서 다시 사서 이렇게 끌고 오면서 이틀 만에 상승한 거 보고 여기서 또 팔고 여기서 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단타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이런 종목 단타 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양봉이 이렇게 솟았어요. 그리고 이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샀어요. 그리고 양봉이 이렇게 솟길래 팔았어요. 근데 더 가면 어떡하죠? 여러분들은 추격하죠. 위에서 추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짝만 흔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분봉상 살짝만 흔들어도 바로 팔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잘 잡았으면은 계속 끌고 갈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샀다 팔았다 평단가만 계속 높여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런 위에 구간에서 내가 한두 번만 흔들려도 심리가 무너져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크게 보시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잘 잡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끌고 가면서 전고점 돌파까지 노려볼 겁니다. 그 이슈는 뭐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MSCI 관련한 이슈가 있기 때문이고, 요 MSCI 관련해서는 제가 뒷부분에서 자세히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타점 안내 어디서 한번 드렸었냐면, 이 우리에겐 신과 같은 연기금이 지금도 좀 사고 있지만 이것보다도 더 훨씬 압도적으로 많이 샀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바로 연기금이 미친듯이 살 때였는데 11월 1일부터 제가 추적 관찰하면서 연기금이 지금 미친듯이 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가히 연기금이 그냥 끌어올린 종목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요 연기금이 미친듯이 사기 시작했던 요 때가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확대해서 좀 놓고 보시면 이렇게 연기금이 미친듯이 사는 구간에서 연기금이 아무리 사도 이렇게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가 그 박스권을 갭으로 돌파하면서 요런 식으로 상승 장악형 캔들이 하나 나오고 나서부터 큰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제가 요날 두산 로보틱스를 뭐라고 보내드렸냐면 트레이더 K 단기 스윙주라고 하면서 11월 16일 보시다시피 여기가 11월 16일이죠. 11월 16일 날 두산 로보틱스를 51,300원 이하로는 매수해보시자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장대 양봉 기준봉 출현 이후로 연기금의 꾸준한 매수, 상승장악형 캔들이 최근 매물을 소화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장대 양봉 한번 출현 이후로 연기금이 계속 사면서 상승장악형 캔들이 나왔다라는 말씀이고요. 매도 타점은 어디서 잡았냐면은 이렇게 여기서 잘 사서 쭉 끌고 오면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나왔고, 두 번째로는 보유의 수물량을 소화할 게 좀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잡았는데 한번 보시면 12월 21일이면 이날입니다. 이날 트레이더 K 단기 스윙주라고 하면서 12만 1,000원에 두산 로보틱스 전량 매도하시자라고 제가 안내를 한번 드렸었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 안내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4674에 9671번으로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문자로 대응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4674-9671번으로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게 두산 로보틱스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를 수익 실현하고 나오게 되면 이 다음번 테마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섹터 순환매를 공부하면서 관점을 공유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갈 건데, 계좌를 우상향시킬 건데, 요런 공부방을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두산 플러스 공부라고 적어서 4674-9671번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요 공부방까지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로 돌아와서, 두산 로보틱스는 MSCI 관련한 이슈가 있습니다. 요 MSCI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제가 개념을 한번 설명드릴 건데,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인덱스까지 붙어서 모건 스탠리가 만든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같은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 요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계 펀드가 95%입니다. 그리고 펀드 운영 규모가 13조입니다. 13조, 근데 13조 원이 아니라 13조 달러라는 말씀이에요. 네, 정말 어마무시한 규모의 펀드이기 때문에 이 MSCI에 편입된다라는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는 게 코스닥 코스피 시장인데, 이 MSCI에 우리나라가 뭘로 돼 있냐면은 신흥국으로 돼 있습니다. 선진국이 아니라 신흥국으로 되어 있고, 이 신흥국 펀드 리스트에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떤 외국인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있는데, 나는 두산 로보틱스가 싫어서 안 살 겁니다 라고 하는 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펀드 매니저가 신흥국 펀드를 딱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요? 바로 두산 로보틱스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패시브 자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패시브 자금은 뭐겠습니까? 외국인의 돈이겠죠? 이 외국계 자본이 유입될 것을 기대해서 일단 다짜고짜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에 이 위에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개미들을 꼬셔요? 이거 바로 MSCI에 편입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라는 내용을 온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요. 이렇게 아래 구간에서부터 MSCI에 편입될 수 있으니까 오르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치 빠른 개인들은 이런 구간에서부터 타겠지만 이 위에 구간에서 개인들을 꼬신다는 거예요. 온 동네방네 각종 증권 뉴스, 각종 증권 방송에서 떠들면서 이게 지금 MSCI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 더 올라갈 거예요. 이러면 여기서 미친듯이 개인들이 달라붙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은 물량을 팔고 나가는 식으로 지금까지 MSCI가 다 진행이 됐었고요. 앞전에 2월 정기 편입에 편입됐던 종목 두 개를 볼 건데, 한진칼이랑 에코프로 머티인데요. 일단 에코프로 머티부터 보시면 이 에코프로 머티가 2월 13일날 이때 바로 편입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됐고 20%로 종가를 마감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2월 정기 편입에 대한 심사는 언제 했냐면 1월 18일부터 했는데, 고점은 어디서 찍어놨어요? 지금 보면은 1월 11일이죠. 그러면 에코프로머티는 정리를 하자면 2월 13일날 편입이 확정됐고 1월 18일부터 심사를 했으나 1월 11일이 가장 고점이었다라는 얘기고요. 일단 다짜고짜 상장하자마자부터 주가를 들어 올리면서 이런 위에 구간에서 뭐라고 떠들어댄다고요? MSCI입니다. 이렇게 그냥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인들이 미친듯이 달려 들어오면서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받아간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다음번 종목인 한진카를 한번 놓고 보시면은 정말 무슨 코인처럼 움직이는 종목인데, 일단 주가가 상승하면서 위에 구간에서 MSCI입니다 라고 떠들고, 이런 위에 구간에서 본인들은 물량을 엑시트한다라는 거죠. 세력들은 본인들의 물량을 엑시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2월 13일이 고점으로 찍혀 있는 것처럼 일견 보면은 그렇게 확인이 되지만 사실상 2월 13일이 고점이 아닙니다. 왜냐? 쏘고 빠져서 여기서 종가 마감했어요. 그럼 어디가 고점이에요? 여기가 고점이다라는 얘기고, MSCI에 편입되고 나서 지금 외국인 자본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 프로그램 누가 쓰는 겁니까? 기관이랑 외국인이 쓰는 겁니다. 매매 동향을 보시면 이 구간에서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지금 외국인이 울며 겨자 먹기로 떨어져도 사고 있는데, 최근에 갑자기 목요일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금요일날 또 마이너스 16% 내려갔죠. 이렇게 주가가 계속 내려가게 되면 편출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가 고점이었냐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1월 11일이 놀랍게도 고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24년도 2월에 정기 편입된 종목 한진칼이랑 에코프로머티 언제가 1월 11일이 가장 고점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에코프로도 놓고 보시면, 자, 에코프로가 작년 5월 달을 향해서 정기 편입을 달려갈 때 언제가 가장 고점이었어요? 4월 11일이 고점이었고, 그런 다음에 5월 정기 편입 불발 이슈로 이렇게 한번 떨어지면서 60일선까지 터치하고 다시 한번 모아서 언제를 향해 달려갔죠? 8월 정기 편입을 향해 달려갔죠? 그때는 어디가 고점이었냐 한번 봅시다. 7월 26일이 고점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7월 26일이 고점이었다라는 말씀인데, 8월에 정작 편입되고 나서는 다시 한번 가는 척을 했으나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좀 흘러내리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두산 로보틱스가 5월 정기 편입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언제가 가장 고점일 확률이 있겠다? 4월 10일 때가 가장 고점일 확률이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간과 어떤 게 맞물려 있죠? 보호예수
확약 물량 이런 것들이 맞물려 떨어져 있는 두산로보틱스예요. 두산로보틱스가 지금까지 보호예수나 확약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구간에서는 분명히 조정이 있었고 이 마지막 조정 구간에서 연기금까지 이탈해버리면서 이런 식으로 하락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무조건 언제다? 보호예수 나오기 전에는 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보호예수가 언제 있죠? 보시다시피 확약 물량이 6개월에 있죠. 이 두산로보틱스가 10월 5일날 상장했기 때문에 6개월이라고 하면 언제입니까? 4월 5일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4월 10일대가 고점일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MSCI의 그런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이전이겠죠? 그러면 이 이전에 우리가 매도를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되고 두산로보틱스를 지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분들이 있고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구간에서 잡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우리가 매도를 예술로만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천차만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단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주라도 더 모아서 매수할 구간 그리고 매도할 구간을 따로 잡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벌써 3월 16일인데 4월 5일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전고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두산로보틱스는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미친 듯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보시면 딱 요 구간이잖아요. 지금 매물 소화를 하고 있잖아요. 요 앞전에 있었던 매물. 왜냐면은 거래대금이 만만치 않게 터졌고 지금은 그만큼의 거래대금이 안 터지고 있죠. 그러니까 매물 소화를 꿈틀꿈틀 하고 있는데 한 번만 뚫기 시작하면 어디를 뚫기 시작하면 바로 요 구간만 뚫기 시작하면 미친 듯이 날아갈 수 있다. 어디까지는 전고점까지는 한번 무조건 날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매물대가 굉장히 얇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한번 이 구간만 뚫어내면은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캔들이 몇 개가 필요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만에 이 전고점 갔어요. 이 구간에서부터. 왜냐면 보세요. 자, 이 구간이죠. 딱 제가 아까 센 캔들이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 이 캔들의 옆으로 한번 그어보시면 딱 이 구간입니다. 캔들 몇 개 필요해요? 5개 필요해요. 5개 걸려서 전고점 한번 터치해놓고 한번 움츠러들면서 다시 한번 매물 소화하고 날아가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컵앤핸들 패턴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컵이 있고 핸들이 생기는 이런 패턴으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무엇 때문이죠? 프로그램 때문이죠. 프로그램. 연기금도 프로그램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란 건 뭡니까 여러분? 기계입니다. 기계에 어떤 하나의 룰이 있다는 거예요. 룰. 이 기계의 룰대로 인간의 감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기가 알아서 그냥 기계가 기계적으로 룰대로 그냥 이렇게 진행하는 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떤 패턴이 가장 많다? 컵앤 핸들 패턴이 가장 많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구간에서 매물을 분명히 한번 받아낼 건데 그렇게 실현 매물을 받아내면서 그렇게 크게 눌리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서 저점을 한번 되돌려주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연출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말씀이고 에코프로 머티가 어떻게 진행됐어요? 프로그램의 룰대로 그대로 움직였죠.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 순매수 금액 보이시죠? 이 에코프로 머티도 마찬가지로 누가 주물렀던 종목이에요? 연기금이죠. 연기금이 주물른 종목인데 보시면 어떤 식으로 행동하냐면은 이렇게 한번 돌아 나가는 구간에서 컵 앤 핸들이 떠 있죠. 이게 왜 컵 앤 핸들이냐면 여러분들 찻잔에 이렇게 우아하게 커피 마실 때 어떤 잔에 따 마십니까? 요런 잔에 따 마시죠. 이렇게 손잡이 달려 있는 잔.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컵 앤 핸들이라고 하는 건데 이 컵 앤 핸들이 떠 있고 여기서 돌파 흐름이 나면서 장대 양봉 나왔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큰 상승이 있으니까 무너뜨렸다가 다시 한번 이 구간 돌아 나갈 때도 어떤 느낌? 컵 앤 핸들 이런 식으로 연기금이 올라갔고 에코프로도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두산로보틱스도 그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한번 매물을 소화하고 다시 한번 눌렸다가 돌아 나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두산로보틱스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수익을 볼 거고 금요일날 매수하신 분들은 매우 잘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제 풀 비중으로 때리면 좀 위험하겠죠. 그리고 신용 가능이라고 하면서 신용까지 쓰시면 신용 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 조절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도 타점만 잘 잡으면 매도 타점만 예술로 잡으면 우리가 수익을 충분히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종목인데 매도 타점 어렵죠.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면 매도 타점 잡아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두산로보틱스 뿐만이 아니라 한 종목을 더 포트에다가 구성하셨으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 반도체다 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AI랑 로봇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궁극적으로는 로봇 시대가 오는 건데 그걸 일단 먼저 어떤 식으로 반도체를 통해서 AI를 구현해서 이 AI를 로봇 머리통에다가 심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섹터가 같이 가는 것처럼 초전도체 다음엔 양자 컴퓨터라고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초전도체가 상온상압에서 만약에 구현이 된다라고 하면 양자 컴퓨터도 구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시장에서도 초전도체가 먼저 움직이고 양자 컴퓨터가 그 다음으로 움직였는데, 아니 지금 신성델타테크 주가 보면은 이렇게 비리비리 하면서 세력이 이탈한 패턴까지 나왔는데 이거를 지금 양자 컴퓨터를 들어가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근데 말씀드리는 거는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은 이슈가 컸던 만큼 무너져도 한 번에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이 수급이 어디로 이동해요?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으로 이동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정부 정책 수혜주로도 편성이 되고 있는데, 기사 내용 짧게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나요? 양자 코팅 탄소 재난 기억 분야 R&D 도전장이라고 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계 도전 주제를 5개를 선정했다라는 건데, 여기 양자가 떡하니 보이시죠? 그러면서 정부가 양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양자를 육성한다라는 내용이고, 이게 3월 7일 그러니까 저번 주에 나왔던 기사인데, SKT가 7개사가 참여하는 퀀텀 동맹 맺었다 155조의 양자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우리로랑 엑스게이트가 보이시죠? 우리로가 작년에 대장이었고 엑스게이트가 부대장이었는데 올해는 대장이 교체될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종목이 하나 있어서 이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가져와 봤고, 왜 이게 대장이 교체될 거라고 제가 생각하냐면 우리로보다 더 긴 기간 동안 힘을 응축하면서 매집을 한 종목이어서 이 종목이 오랜 기간 매집한 만큼 큰 시세가 날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이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이 굳이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지금 영상 처음 보신 분들도 있는데 네가 지금 처음 말하는 걸 내가 어떻게 믿고 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관심 종목에다 넣어두시고 한번 지켜만 보시더라도 일단 이 히든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봐드리면요,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으로 고점을 낮추면서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해오던, 그리고 저점을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해오던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매집을 했기 때문에, 긴 기간 동안 매집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대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종목을 가져오게 됐는데요.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보시면 장기 이동평균선인 검은색 선을 위에서 주가가 계속 놀고 있죠. 그러면서 수상한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를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는 부근부터 시작해서 장기 하락 추세로 가던 이런 흐름을 돌려주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랫동안 매집을 한 만큼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관련해서 대세 상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그리고 프로그램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 종목을 선정해서 히든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 종목이 이런 구간에서도 놓고 보시면요,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거래량은 들어오는데 이런 고점 부근에서도 거래량이 딱히 나가는 흔적 없이 매집만 이루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손실복구 하실 수 있고 오히려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이 종목을 오픈된 장소에서 제가 유튜브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이 종목의 매수세를, 개인들의 물량을 태우는 것이어서 세력이 의도적으로 한번 주가를 내리고 갈 것까지 염두에 둬서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이 종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4674-9671번으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 양자암호 관련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 종목이 만약에 대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전고점 구간까지만 가도 200% 가까운 상승이기 때문에 4674-9671번으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 종목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목표 기간이랑 비중까지 해서 제가 이 종목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 왜 좋다고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이렇게 앞전에 찔러놨던 요런 구간이 결국에는 매집이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간의 박스권 상단까지 살금살금 도달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거의 늘어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까지 매집을 해놨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슈팅을 기다리고 있고 슬금슬금 올리고 있는데,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 위로는 매물대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도 매집을 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양자 관련해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시점에서 한번 돌파 흐름이 나오면 상단까지 이런 역사적 신고가 부근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이 종목을 선정했는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 이동 평균선인 검은 선이 지금 이렇게 딸려오는 과정에서 손절을 잡더라도 짧게 잡으면서 익절은 굉장히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손실을 복구하셨으면 좋겠고, 보시다시피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은 매물대가 찍혀 있는 만큼 이 구간에서
집중적인 매물 소화가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요. 제가 유튜브 같이 오픈된 장소에서 말씀드려서 모든 분들이 타게 되면 이 종목이 갈 종목도 안 가면서 한번 개미 털기가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최근에 종목이 좋은 상황에서 급하게 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초전도체 다음 테마로 양자 컴퓨터로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에 9671번으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답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분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